5월 30일 방송되는 EBS 명예 921의 내 눈이 왜 이럴까? 안검하수와 안성형 편에서는 돌출되고 처지고 눈물길이 막혀 불편한 안검하수와 안 질환에 대해 성형외과 전문의 윤진숙 교수와 함께 알아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흔히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고들 하죠. 그만큼 눈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비추는 중요한 감각기관인데요. 그런데 눈꺼풀이 내려와 시야를 가거나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른다면 어떨까요? 혹은 눈이 건조하고 심지어 돌출까지 된다면 생활하기에 얼마나 불편할까요? 이렇듯 안질환은 생명에 직접 위협을 가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삶의 질을 좌우하는 문제라 결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은 외적인 부분과도 연관되어 있어 기능과 동시에 미관까지 망가질 수 있는데요. 이런 안질환들이 발생했을 때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성형외과 분야라고 합니다. 성형외과라니 조금은 낯설기도 하지만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에게 점점 더 친숙한 분야가 될 것 같은데요. 방송에서는 복잡한 구조만큼 다양한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눈에 대해 알아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인 안질환과 성형외과 분야에 대해 성형외과 명예 윤진숙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시야까지 가리는 처진 눈꺼풀 안검하수. 날이 갈수록 처지는 눈꺼풀 때문에 병원을 찾은 70대 여성 환자는 처진 눈꺼풀이 시야를 가려 턱을 들거나 이마에 힘을 주고 눈을 뜨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습관 때문에 이마에 주름이 늘어가는 것 같다고 하는 70대 여성 환자. 처진 눈꺼풀을 올리기 위해 10년 넘게 쌍꺼풀 테이프를 붙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쌍꺼풀 테이프가 안검하수 교정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사실 안검하수 수술을 단순 쌍꺼풀 수술로 오해해 수술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안검하수를 방치할 경우 시야가 가려지면서 시야 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안검하수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고 과연 안검하수는 노화로 인해서만 발생하는 것인지 알아봅니다. 처친 우리 아이 눈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 생후 이틀째 선천성 안검하수를 진단받은 3세 남아. 선천성 안검하수는 태어나면서부터 눈꺼풀 올림근의 발육 이상으로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생후 10개월에 실리콘 튜브를 이용한 안검하수 수술을 진행했지만 다시 안검하수가 재발하여 재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선천성 안검하수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는 수술 시기라고 하는데요. 특히 중증의 경우 처진 눈꺼풀이 시야를 가려 정상적인 시력 발달을 방해하고 결국 약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과연 언제 수술을 진행해야 좋은 것일지 방송에서는 선천성 안검하수의 적절한 수술 시기와 수술 후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눈물이 비처럼 흐릅니다. 계속 흐르는 눈물 멈출 수는 있는 걸까요? 눈물은 우리 눈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없는 각막에 산소를 공급하고 박테리아 등 균을 살균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 눈물이 너무 과하게 흐른다면 괜찮을까요? 반복적으로 고이고 흐르는 눈물 때문에 불편한 40대 여성 환자가는 바람만 불면 눈물이 비처럼 흐른다고는데요.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눈물. 검사 결과 눈물이 흘러내려가는 눈물길인 코눈물관이 완전히 폐쇄된 상태라고 합니다. 눈물이 고인 채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눈물길 내부에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반복되면 눈물길이 좁아지다 결국 폐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40대에서 50대 이후 여성에게 발병률이 높지만 증상 초기에 적절히 관리하면 완전 폐쇄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법이 그녀의 일상을 다시 되찾아 줄 수 있는 것일지 우리가 미처 몰랐던 눈물과 눈물길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알아봅니다. 변하는 내 눈 마음까지 망가뜨립니다. 서서히 돌출된 눈, 갑상선 암병증으로 고생하던 40대 남성 환자는 8년 전 눈을 들어가게 하는 안화감압술을 진행하려 했다는데요. 하지만 수술 부작용인 물체가 겹쳐 보이는 현상 복시가 염려되어 수술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튀어나온 눈을 감추기 위해 싫어하는 모자도 쓰고 안경도 썼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다는 환자는 심지어 눈에 모래가 낀 것 같은 심한 건조함으로 일상이 무척이나 힘들다고 하는데요. 인공 눈물로도 부족해 안연고가 그의 필수품이 되었고 결국 8년 만에 수술을 다시 결심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안화감압술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또 환자의 돌출된 눈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방송에서는 성형외과 명예 윤진숙 교수와 함께 그동안 잘 몰랐던 안질환과 성형외과 분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명예병원 정보는 아래 댓글 링크 참고하세요. 그리고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